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는 11일 탈당하겠다고 못 박았습니다. 호남 표심에 변화가 있을지 주목됩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양당 구도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4월 총선에서 3지대 세력들이 주축이 된 빅텐트가 세워질지 관심입니다. 일부 독감약이 품귀 현상을 빚으면서 시민들이 약을 구하러 발품을 파는 이른바 약국 뺑뺑이 현상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서아시아 문화를 소개하는 전시회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이야기 천일야화의 기원 등 다양한 콘텐츠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 8시 뉴스입니다.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는 11일 국회에서 민주당 탈당을 선언할 예정입니다. 민주진영의 분열과 갈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당내 민주주의에 대한 위기가 결별을 초래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재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광주를 방문해 민주당 탈당과 신당 창당 의지를 명확히 밝힌 이낙연 전 대표. 짐작으로는 이번 주 후반에는 제가 인사를 드리고 용서를 구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 전 대표는 광주를 찾은 지 하루 만에 탈당 시기를 오는 11일로 못 박았습니다. 양당 독점의 정치 구조를 혁파하기 위해서라지만 이에 대한 호남 지역의 평가는 엇갈리고 있습니다. 지역 현역 의원들은 물론 이번 총선에 출마할 예정인 입지자들도 잇따라 신당 창당 시도에 대한 비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민주 진영의 분열을 가져오는 패망의 지름길입니다. 광주 전남 유권자의 67%가 신당 참여에 부정적입니다. 반면 당내 민주주의 훼손이 이 같은 결과를 초래했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극단의 팬덤 정치와 사당화 논란 등 당내 민주주의에 대한 훼손에도 이재명 대표와 지도부가 사실상 방치하면서 기득권 유지에만 신경 썼다는 주장입니다. 어떻게든지 좋게 해보려고 저도 내부에서 노력을 했고 여러 사람들이 노력을 했습니다만은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좋아질 가능성이 있느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없습니다. 절대로 없습니다. 뒤따르는 비명계 인사들의 후속 탈당과 합류 여부, 또 다른 제3지대 신당 세력과의 합종 연행 등에 따라 호남민의 표심에도 변화가 생길지 주목됩니다. KBC 김재현입니다. 이처럼 제3지대 신당 창당이 속도를 내는 가운데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양당 구도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데요. 지역을 근거로 한 양당 구조에서 벗어나려는 제3지대 세력들이 새로운 대안으로 부상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보도에 박성호 기자입니다. 한국 정치의 양당 구도가 민주주의의 위기를 불러왔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불신과 증오의 대결 정치로 각 당끼리 소통이 되지 않는 데다 당 내부도 폐쇄적인 카르텔로 다른 의견을 낼 수 없는 구조라는 겁니다. 이른바 정치적 양극화 현상인데 오는 4월 총선 공천 과정에 더욱 극명하게 드러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두 정당 모두 저는 개혁적이고 혁신적인 공천 관리 혹은 공천 심사 못할 거라고 봅니다. 친윤과 친명 가리기가 우선이기 때문입니다. 양당제의 폐해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신당 창당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이낙연계 핵심 측근인 신경민 전 의원은 창당 작업이 계속되고 있으며 다른 신당 세력들과도 소통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낙연 전 대표와 자신 모두 중요한 보직을 맡지 않을 것이라며 기존 세력과 차별화를 부각했습니다. 이 새로운 신당에서 어떤 일도 중요한 일도 맡지 않을 것입니다. 미래 세대에게, 젊은 세대에게, 그리고 이 문제를 풀고자 하는 세대에게 이 모든 일을 맡길 것임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천하람 개혁신당 창당 준비위원장도 지역을 기반으로 한 양당 구도가 가장 큰 문제라며 영호남에서 대결을 피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저희는 특정 정당의 지지가 고착화된 곳에 가장 강하게 세게 부딪히겠습니다. 그래서 정신 못 차리면 개혁신당 애들이 뛰어온다, 개혁신당이 뺏으러 온다라고 하는 긴장감을 양당 구도에서 벗어나 새로운 질서를 꿈꾸는 3지대 세력이
4월 총선을 뒤흔드는 새로운 대안으로 부상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BC 박성호입니다. 달빛철도 특별법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상정이 또 무산됐습니다. 국회 법사위는 밀린 법안이 산적해 있다며 달빛철도 특별법을 오늘 전체 회의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았습니다. 광주시는 상정 무산 배경에 기획재정부와 국민의힘의 반대 기류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대구시 등과 협력해 21대 국회 내 처리에 힘을 쏟는다는 계획입니다. 광주광역시가 2025년 세계 양궁선수권 대회에 이어 세계 장애인 양궁선수권 대회 개최지로 확정됐습니다. 지난달 16일 튀르키예 안탈리아에서 정기 집행 이사회를 연 세계 양궁연맹은 최근 2025 세계 장애인 양궁선수권 대회 개최 도시로 대한민국 광주광역시를 최종 선정했습니다. 이미 2025 세계 장애인 양궁선수권 대회는 같은 해 9월 세계 양궁선수권 대회 개최 후 7일에 걸쳐 광주 국제양궁장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요즘 독감이 유행하면서 약국마다 비상이 걸렸는데요. 일부 독감약이 품귀 현상을 빚으면서 시민들이 약을 구하러 발품을 파는 이른바 약국 뺑뺑이 현상까지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무슨 일인지 임경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나주에 사는 A씨는 지난주 아이의 기침 실험약을 사러 광주의 한 약국까지 올라왔습니다. 집 근처 병원에서 처방을 받았는데 주변 약국에서 이 약을 구하지 못해 광주까지 찾아온 겁니다. 약을 사기 위해 찾아간 약국만 5곳이 넘습니다. 나주에 있는 약국을 2-3군데 돌고 없어서 광주까지 오셔가지고 몇 군데 도신 다음에 겨우 있는 약국 찾아서 지어서 가신 걸로 진동소염 해열제나 코막힘 약들, 기침 가리류 시럽들이나 아이들 약들도 다 품절이라서 매일매일 정말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하실 겁니다. 독감약인 타미플루와 어린이 콧물약, 해열제 등이 품귀 현상을 빚는 대표적인 약품입니다. 독감 환자가 급증하면서 수요가 늘다 보니 주변 약국끼리 빌려주고 받는 약 품앗이 현상까지 빚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가 더 문제입니다. 지난달 2-3주차 인플루엔자 감염 발생자는 1000명당 5-60명 수준으로 최근 5년간 가장 많았습니다. 보건당국도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지속적으로 계속 감기 품귀 현상이 발생되고 있거든요. 사재기로 오심되는 그 약품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정부와 이제 합동으로 지도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고, 코로나와 독감 유행으로 독감약 품귀 현상이 빚어지면서 약국 뺑뺑이를 돌아야 하는 시민들의 불편은 커지고 있습니다. KBC 임경섭입니다. 내일 광주와 전남 전역은 영하권에서 출발하겠고 오후부터는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광주 영하 3도, 곡성 영하 6도 등 영하 6도에서 0도, 낮 최고 기온은 목포 8도, 순천 7도 등 영상 6도에서 10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또 오후부터는 비가 시작돼 모레까지 5에서 20mm의 비가 내리겠으며 전남 동부 내륙 지역에는 1에서 3cm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부동산 실거래를 거짓 신고한 매도 매수자와 공인중개사 등이 적발됐습니다. 광주광역시와 5개 자치구는 지난해 하반기 부동산 실거래를 정밀 조사해 실제 거래 가격과 다른 가격을 신고한 매도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허위 지연 신고와 탈세 의심 등 위반 사항 25건, 38명에 대해 행정처분과 국세청 통보 등의 조치를 했습니다. 광주시는 지난해 상반기에도 부동산 실거래 거짓 신고 의심 사례 186건을 조사해 40건을 적발했습니다. 우리에게 멀지만 가깝기도 한 서아시아의 문화를 소개하는 이색적인 전시회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열리고 있는데요. 이번 전시회에서 이야기 천일야화의 기원과 문화 콘텐츠, 그리고 이슬람의 여성 복식을 실제로 만나볼 수 있다고 합니다. 신민지 기자가 소개합니다. 현명한 왕비 세헤라자드가 폭군을 달래기 위해 천일밤 동안 들려준 이야기 천일야화. 오랜 세월 다양한 문화권에서 사랑받아온 이 이야기의 기원 등을 살피는 전시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열렸습니다. لقد كانت أول ترجمة لرواية ألف ليلة وليلة باللغة الإنجليزية سنة 1704 وبعد هذا التاريخ أخذت الرواية أثرها الكبير في الأدب العالمي حيث استلهم الكثير من الشعراء العالميين قصائدهم ورواياتهم من هذه الرواية.
전시는 1400여 년 전 페르시아의 이야기가 어떻게 이라크와 이집트, 유럽을 거쳐 우리나라에 소개됐는지를 보여줍니다. 알라딘이 쓸 법한 금빛 램프부터 디지털 기술이 접목된 이야기 체험 공간까지 다양한 관련 전시품들도 흥미를 자극합니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이슬람의 히잡 문화를 접할 수 있는 특별한 전시도 바로 옆 전시관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머리카락만 가리는 히잡부터 온몸을 가리는 부르카, 여성용 수영복까지 다양한 베일과 의상이 전시됐습니다. 아라비아 지역의 복식인 히잡을 이렇게 입어보면서 아랍 문화에 대한 호기심을 키울 수 있습니다. 히잡에 의문을 제기하는 사진 작품도 선보여 종교와 문화의 다름에 대해 생각하고 이해하는 시간도 가져볼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무슬림들이 어떤 히잡을 입는지 그 종류들을 같이 전시를 했고요. 우리가 히잡을 어떤 식으로 바라봐야 하는지 한번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전시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천일야화 전시는 올해 내내, 히잡 전시는 오는 3월 17일까지 만나볼 수 있습니다. KBC 신민지입니다. 이어서 희망 2024 나눔 캠페인에 참여해주신 분들입니다. 먼저 진도 진풍 기초건설 강동식 대표가 100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다음으로 진도군 의신면 만길마을 이장 허창선 씨가 10만 원, 만길마을 주민들이 25만 원, 사상마을 노인회장 김현봉 씨가 10만 원, 사정마을 주민들이 10만 원, 생활개선회 회원들이 10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또 진도군 의신면 생활개선회장 최유정 씨가 10만 원, 송군리 김병래 씨가 10만 원, 송군리 전대성 씨가 3만 원, 송군리 정현호 씨가 10만 원, 송정마을 주민들이 15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소중한 성금을 보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전남 순천에서 발생한 쇠구슬 테러는 10대 중학생들의 범행으로 드러났습니다. 순천경찰서는 지난달 11일과 30일 순천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지름 1cm 쇠구슬을 던져 세대 창문과 차량 등을 파손한 혐의로 중학생 2명을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누가 더 멀리 던질 수 있는지 장난으로 쇠구슬을 던졌다는 이들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유령 직원을 업체에 등록해 고용보조금과 실업급여 등 수십억 원을 빼돌린 보조금 브로커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광주지검은 명의대여자 120명을 모집한 뒤 이들을 34개 업체의 유령 직원으로 등록해 고용보조금과 실업급여 등 16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42살 A씨를 구속 기소하고 범행에 가담한 30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브로커 A씨와 공모한 또 다른 사업주나 명의대여자 등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전교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기로 해 화제가 됐던 강진 북초등학교가 문을 닫습니다. 전남도 교육청은 학령인구 감소로 강진 북초등학교와 여수 돌산초 워로분교, 봉덕초 평사분교, 여수 소라초 신흥분교, 그리고 순천 승주초 죽학분교 등 5개 교를 오는 3월 1일자로 폐교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1962년 개교한 강진 북초등학교는 전교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등 안간힘을 썼지만 학생은 늘지 않았습니다. 신안군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햇빛아동 장학적금을 출시합니다. 신안군은 신재생에너지협동조합연합회와 7개 지역 농협과 업무 협약을 하고 관내 18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최대 4천만 원을 마련할 수 있는 햇빛아동 장학적금을 오는 4월 출시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업무 협약에 따라 신재생에너지연합회에서는 3%, 지역 농협에서는 4.5%의 금리를 지원해 현 중앙은행 기준금리 3.5%보다 2배 이상 높은 연 7.5%의 금리를 제공할 계획입니다.